68세 할머니의 첫 연애, 75세 남편의 진심.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 없던 68세 할머니와 그녀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간 75세 할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박미선 할머니는 올해로 68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느라 결혼할 기회를 놓쳤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이미 나이가 많아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산책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복지관에 가서 다른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특별히 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미선 할머니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아파트 옆동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그가 바로 김정호 할아버지였습니다. 75세의 정호 할아버지는 최근 아내를 잃고 자녀들이 사는 서울로 이사를 온 것이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이사 온 첫날부터 미선 할머니를 주목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마주친 미선 할머니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던 것입니다. 품위 있게 나이든 그녀의 모습,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 그리고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까지.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살아온 그에게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미선 할머니를 보며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호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미선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얼마 전에 옆동으로 이사온 김정호라고 합니다. 미선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인사에 조금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선입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아침 산책길에서 자주 마주치며 간단한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녀에게 더욱 끌렸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아팠고 동시에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평생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조금씩 미선 할머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 후 커피를 한잔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열리는 행사에 함께 가자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정호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진실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까워지기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선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혼자 사는 그녀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호 할아버지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미선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색했던 미선 할머니도 정호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감동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미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미선 씨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서요.
혼자 아프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저도 알거든요. 정호 할아버지의 대답에 미선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아플 때도 늘 혼자였던 그녀에게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퇴원 후 미선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친절한 이웃이라고만 생각했던 그가 어느새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68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감정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도 미선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보다 더 자주 웃고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생 연애를 해본 적 없는 미선 할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를 벚꽃 구경에 초대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유명한 벚꽃 명소로 함께 나들이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망설였지만 정호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미선 할머니는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선 씨, 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하세요? 벚꽃나무 아래에서 정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고,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거짓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선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합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선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정호 할아버지의 고백에 미선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생 혼자 살아서 이런 감정이 뭔지도 모르겠고,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기도 하고. 미선 할머니의 솔직한 마음에 정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할머니도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정호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가끔은 근교로 짧은 여행도 떠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연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와 연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년이에요. 어떻게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으세요? 큰아들의 말에 정호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희 어머니도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거다. 미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선 할머니를 직접 찾아가 아버지와 헤어져 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는데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정호 할아버지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재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미선 할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곧 이사를 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미선 할머니는 막막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이 소식을 듣고 미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미선 씨, 저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선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들이 반대하시는데 어떻게? 아이들은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아닙니까? 이 나이에 눈치 보면서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에 미선 할머니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미래를 상상해보니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미선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오랜 친구인 영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미선 할머니의 고민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선아, 우리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니? 젊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 후회하지 않게. 영숙 할머니의 조언에 미선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정호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호 씨, 저 내일 시간 있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호 씨, 저도 정호 씨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생각했는데 정호 씨를 만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드님들이 반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죠. 정호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아, 아빠가 엄마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엄마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외롭게 지내는 것을 엄마가 원할까? 미선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재산 같은 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평생을 깨끗하게 혼자 살아온 분이야. 자녀들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에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조카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평생 연락도 없이 지내던 조카가 재개발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고모, 재개발되면 보상금이 꽤 나온다면서요. 그동안 고모 혼자 사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조카의 속셈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평생 관심도 없다가 돈이 생긴다니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어. 하지만 조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미선 할머니를 찾아와 귀찮게 했고
심지어는 정호 할아버지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라고 이간질까지 했습니다. 고모, 그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요즘 독거노인들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미선 할머니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방해는 계속되었고 급기야 정호 할아버지에게 직접 찾아가 협박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고모한테서 떨어지세요.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미선 씨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고모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카는 발끈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돌아갔습니다. 이 일로 미선 할머니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일들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정호 할아버지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선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미선 씨에게 우리가 만난 지 이제 1년이 되어갑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선 씨를 만나고 나서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미선 씨의 재산이나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미선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지켜나가면 됩니다. 용기를 내주세요. 저와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정호가. 편지를 읽은 미선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기로. 미선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를 만나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호 씨, 저도 정호 씨를 사랑해요. 이 나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게 쑥스럽지만 정말이에요. 함께 살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두 사람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정호 할아버지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미선 할머니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에는 복지관 친구들과 이웃들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68세에 처음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선 할머니는 소녀처럼 행복해했습니다. 평생 못 입어볼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를 입게 될 줄이야. 미선 씨가 입으니까 20대 신부보다 더 아름다워요.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정호 할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혼자 살던 미선 할머니가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정호 할아버지의 세심한 배려로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호 할아버지가 준비한 따뜻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생 혼자 먹던 밥을 이제는 둘이 마주 앉아 먹는다는 것이 미선 할머니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정호 씨,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미선 씨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걸요. 이런 소소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더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할아버지가 미선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신혼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요? 이 나이에 무슨 신혼여행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처럼 신혼여행 가고 싶어요.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미선 할머니도 설렜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도로 3박 4일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해변에서 석양을 보며 정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고마워요. 나와 결혼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함께 복지관에 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가끔은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정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미선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수술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네, 수술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미선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호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복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서 정호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밥도 직접 만들어 가져가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자녀들도 이런 미선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큰며느리의 말에 미선 할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정호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그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 달 후, 정호 할아버지는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정말 고마워요. 미선 씨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무슨 말씀이세요? 부부가 아프면 서로 돌보는 게 당연한 거죠. 미선 할머니의 말에 정호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돌보며 진정한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완전히 회복한 후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 반지였습니다. 미선 씨, 우리 결혼할 때 너무 급하게 해서 반지도 제대로 못 해줬잖아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주고 싶어서. 정호 할아버지가 준비한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를 보며 미선 할머니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반지가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죠. 미선 씨는 내 아내니까요. 정호 할아버지가 미선 할머니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받는 결혼 반지였습니다. 그날 밤, 미선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호 씨에게 결혼 반지를 받았다. 이 나이에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게 쑥스럽기도 하지만 너무 행복하다. 평생 혼자 살면서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정호 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공원으로 갔습니다. 미선 씨. 1년 전 이맘때 여기서 처음 인사했었죠. 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미선 씨,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요. 정호 씨.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던 한 젊은 부부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보기 좋으세요. 저희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요. 젊은 부부의 말에 미선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지만 정호 할아버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정말요? 아, 너무 멋지세요. 젊은 부부의 축하를 받으며 두 사람은 행복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저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어서. 저도요. 미선 씨, 우리 남은 날들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다투기도 했지만 금세 화해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조카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욕심으로 접근했다가 미선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포기한 것입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이제 미선 할머니를 진정한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화목하게 지냈고 미선 할머니도 처음으로 대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황혼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호 할아버지의 격려로 용기를 내어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 당일,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에 처음 사랑을 하고 결혼한 박미선입니다. 미선 할머니의 첫마디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랐고, 이 나이에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의 두려움, 주변의 시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랑의 힘에 대해.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 같다면 나이 든 후의 사랑은 따뜻한 모닥불 같아요.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강연을 듣던 많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이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면 도전해보세요.
미선 할머니의 강연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선 할머니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한번 사랑을 찾아보려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미선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선 할머니를 정호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 미선 씨, 강연 잘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럼요. 미선 씨 이야기는 정말 특별하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와인을 한잔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다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작년과 같은 장소, 같은 벚꽃나무 아래에서 정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작년에 여기서 고백했었죠? 네, 기억해요. 그때 정말 떨렸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정호 씨가 옆에 있어서. 두 사람은 벚꽃잎이 흩날리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그런데 갑자기 정호 할아버지가 멈춰 섰습니다. 미선 씨, 저기 좀 보세요. 정호 할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젊은 연인들이 벚꽃나무 아래에서 프러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젊음이 좋네요. 우리도 젊어요. 마음만은.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미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나이는 70이 넘었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20대 못지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요? 버킷리스트. 네,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미선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해외여행 가기, 사진첩 만들기, 자서전 쓰기, 봉사활동 하기 등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미선 할머니의 말에 정호 할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오래 살아야죠. 다 하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진첩 만들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우리 신혼여행 때 사진이에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평생 혼자 살면서 사진을 찍을 일이 별로 없었는데 정호 할아버지를 만난 후로는 사진이 많이 늘었습니다. 사진첩을 완성한 후 두 사람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미선 할머니의 말에 정호 할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두 사람은 도시락을 들고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도시락을 받고 기뻐하는 노인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미선 할머니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정호 씨, 저기 좀 보세요. 미선 할머니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강아지를 보며 미선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쌍해라. 어떻게 하죠? 데려가서 키우는 게 어때요? 정호 할아버지의 제안에 미선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강아지를 키울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우리도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강아지를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려가 치료를 받고 필요한 용품들을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희망이는 어때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니까. 미선 할머니의 제안에 정호 할아버지도 좋다고 했습니다. 희망이는 금세 두 사람에게 적응했습니다. 아침이면 두 사람을 깨우고 산책도 함께 다녔습니다. 집안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졌습니다. 희망이 덕분에 우리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운동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희망이를 키우면서 두 사람의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 할머니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미선아, 나 순자야. 기억하니? 우리 졸업한 지 60년이 되었대. 그래서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꼭 와. 편지를 읽은 미선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 그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정호 씨. 제가 고향에 다녀와도 될까요? 당연하죠.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미선 씨 고향도 보고 싶고, 친구분들도 만나보고 싶어요.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미선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동창회 당일, 미선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고향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추억은 그대로였습니다. 동창회 장소에 도착하자 옛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선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머,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 친구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던 중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미선아, 옆에 계신 분은? 제 남편이에요. 미선 할머니의 대답에 친구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언제 결혼했어? 작년에요. 68세에 첫 결혼했어요. 친구들은 더욱 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정말 용기 있어. 부럽다. 친구들의 축하를 받으며 미선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혼자 살아서 늘 외로웠던 동창회가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후, 미선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와 함께 어릴 적 살던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집은 없어지고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추억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과 살았어요.
작은 초가집이었는데 미선 씨가 자란 고지군요.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저도 미선 씨의 과거를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미선 씨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이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2주년 기념일을 맞아 정호 할아버지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어요. 갑자기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잖아요. 정호 할아버지가 데려간 곳은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어색해했습니다. 이런 비싼 곳에 왜? 1년에 한 번쯤은 괜찮아요. 우리 기념일이니까. 정오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지난 2년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선 씨, 2년 동안 행복했어요? 당연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년이었어요. 저도요. 미선 씨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호 할아버지가 또 다른 선물을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2주년 기념 선물이에요. 어머, 이런 걸 왜 비싸 보이는데? 미선 씨는 더 좋은 걸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호 할아버지가 미선 할머니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쑥스러워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희망이와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2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작지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선 할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 2주년. 정호 씨가 특별한 저녁과 선물을 준비해 주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다. 정호 씨와 희망이가 있어서 매일이 감사하다. 그런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미선 할머니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큰 병은 아니겠죠? 정호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고 힘들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괜찮을 거예요. 정호 씨가 더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미선 할머니는 오히려 정호 할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선 씨. 그러게요. 정호 씨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건강 더 조심해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정호 할아버지의 손자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손자는 할아버지의 늦은 사랑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학교 과제로 세대를 넘는 사랑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그럼, 좋지. 미선 씨는 어때요? 저도 좋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손자는 녹음기를 들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 그리고 현재의 행복한 일상까지.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68세의 첫사랑이라니. 나이가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뷰를 마친 손자는 두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손자가 완성한 리포트를 가져왔습니다. 제목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르쳐준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리포트를 읽은 두 사람은 감동했습니다. 손자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정말 아름답게 써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손자가 글을 참 잘 쓰네요. 그러게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멋있었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학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심지어 학교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감동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설악산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산 정상까지는 오르지 못했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붉고 노란 단풍잎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미선 씨가 더 아름다워요.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미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도 있어요. 단풍처럼. 두 사람은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희망이도 데려갔는데 강아지도 여행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녁, 두 사람은 온천을 즐겼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하루의 피로가 풀렸습니다. 정호 씨,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도 정말 좋아요. 앞으로 더 많은 곳을 가봐요. 국내도 좋고, 건강이 허락한다면 해외도 가보고. 좋아요.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두 사람은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미선 할머니는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평생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쓰세요? 제 인생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요. 특별할 것 없다니요. 미선 씨 인생은 정말 특별해요.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쓰다 보니 자서전이 조금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정호 할아버지를 만나 행복해진 이야기까지. 그런데 자서전을 쓰던 중 미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68세에 시작된 첫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정호 씨,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정호 씨의 인사를 받아준 거예요.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겠죠.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날 용기를 낸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두 사람은 김장을 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혼자 하려니 엄두가 안 났는데.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하며 미선 할머니는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혼자 살면서 김장도 조금씩만 했는데 이제는 대가족의 김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김치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만들면 돼요. 김장을 마치고 다 함께 수육을 먹으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할머니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며느리와 함께 김장을 했다. 평생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다. 혼자 살 때는 명절이나 김장철이 가장 외로웠는데 이제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정호 씨 덕분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정호 할아버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선 할머니가 평생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가 외출한 사이에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예쁜 전구들을 달았습니다. 미선 할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게 다 뭐예요? 미선 씨의 첫 크리스마스 파티예요. 미선 할머니는 감동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습니다. 정호 씨, 정말 고마워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정호 할아버지는 직접 만든 저녁 식사를 차려놓았습니다. 와인과 함께 근사한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 후 정호 할아버지는 선물을 꺼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선 씨. 선물을 열어보니 예쁜 스카프와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 미선 할머니도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가 갖고 싶어 하던 낚시 도구였습니다. 저도 준비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받고 행복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두 사람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해외여행을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가까운 일본으로 첫 해외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미선 씨, 여권은 있으세요? 아니요. 만들어야 해요. 평생 해외는 꿈도 못 꿨거든요. 이제는 꿈꿀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세계를 구경해요. 두 사람은 여권을 만들고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를 조금씩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일주일 앞두고 정호 할아버지가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혈압이 높아서 당분간 여행은 무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선 씨 여행을 못 가게 됐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건강이 먼저죠. 여행은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미선 할머니는 실망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의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국내 여행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제주도로 다시 한번 가기로 한 것입니다. 작년 신혼여행의 추억을 되새기며 이번에는 더 여유롭게 일주일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같은 호텔, 같은 방에 묵으며 1년 전을 추억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네요. 바다도, 하늘도,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아니, 더 깊어졌죠?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들. 미선 씨, 우리 내년에는 꼭 해외여행 가요. 네. 건강만 허락한다면요. 건강하게 지내야죠. 미선 씨와 더 많은 곳을 가보고 싶으니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매일 작은 행복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 할머니가 완성한 자서전을 정호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어요. 제 인생 이야기. 정호 할아버지는 자서전을 읽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외로웠던 과거와 행복한 현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 씨, 정말 잘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가족들만 읽어도 충분해요. 하지만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의 자서전을 소량으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복지관 친구들은 미선 할머니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선 씨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미선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3년,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미선 씨, 우리 정말 많이 변했죠? 네. 특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변한 거죠? 당연하죠. 정호 씨 덕분에 진짜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걸으며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했습니다. 비록 남은 시간이 젊은이들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더욱 소중하고 알차게 보낼 것입니다. 어느 날 정호 할아버지가 미선 할머니에게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결혼 갱신식을 하는 게 어때요? 결혼 갱신식이요? 네. 3주년 기념으로 다시 한번 서약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미선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라며 동의했습니다. 결혼 3주년이 되는 날, 두 사람은 복지관 강당에서 결혼 갱신식을 열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다시 입은 미선 할머니와 턱시도를 입은 정호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름다운 한 쌍이었습니다. 박미선 씨,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서약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랑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입니다. 갱신식이 끝난 후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자신들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희망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호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미선 씨와 함께여서 매일이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는 젊은이들 못지않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손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 친구들이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어요. 대학생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할머니, 평생 혼자 사시다가 사랑을 하니까 어떠세요? 한 학생의 질문에 미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마치 평생 흑백 TV만 보다가 컬러 TV를 본 것 같아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학생들은 미선 할머니의 비유에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머니에게 다가갈 용기를 내셨어요? 나이가 들면 잃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당하면 어떻고,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시도라도 해봐야죠. 정호 할아버지의 대답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이 돌아간 후 미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 기뻐요. 그러게요. 사랑의 나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름이 되자 두 사람은 드디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본 오사카로 4박 5일 여행이었습니다. 미선 할머니에게는 생애 첫 해외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도, 다른 나라의 풍경을 보는 것도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정호 씨, 저 구름 위를 날고 있어요. 미선 할머니의 들뜬 모습에 정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을 갈 거예요. 오사카에서 두 사람은 관광지를 둘러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온천을 즐겼습니다.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있어서 충분했습니다. 미선 씨, 해외여행 어때요? 정말 좋아요.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다음에는 더 먼 곳도 가봐요. 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많은 곳을 가보고 싶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첫 해외여행의 설렘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미선 할머니는 또 다른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에 등록한 것입니다. 이 나이에 그림을 배워서 뭐 하려고? 정호 할아버지의 물음에 미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의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미선 할머니는 그림 수업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정호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그렸네요. 아직 서툴러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미선 할머니의 새로운 취미는 삶에 또 다른 활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정호 할아버지의 건강에 다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약 먹을 시간이에요. 미선 씨가 챙겨주니까 안 까먹고 좋네요. 당연히 챙겨야죠. 우리 오래오래 함께 살아야 하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정호 할아버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70세 생일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미선 할머니 몰래 가족들과 친구들을 초대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생일 당일,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에게 외출을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 점심 밖에서 먹어요. 갑자기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요. 미선 할머니는 정호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깜짝이야. 생일 축하해요.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미선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70세 생일상 앞에 앉은 미선 할머니는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평생 조촐하게만 보냈던 생일이 이렇게 성대할 수 있다니? 정호 할아버지가 일어나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미선 씨, 70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미선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함께 나이 들어가요. 정호 할아버지의 축사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미선 할머니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정호 씨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호 씨,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큰 생일 잔치는 처음이에요. 앞으로 매년 이렇게 할 거예요. 80세, 90세, 100세까지.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요? 살아야죠. 우리 함께 100세까지 살아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새해가 되자 미선 할머니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호 씨, 저도 혼자 살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함께 할게요. 두 사람은 매주 2번씩 독거노인들을 방문했습니다. 말벗이 되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아이고, 또 오셨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독거노인들은 두 사람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특히 미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정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니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행복한 만큼 다른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봄이 오자 두 사람은 또 다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파리와 로마를 둘러보는 일주일 여행이었습니다. 미선 씨, 에펠탑도 보고 콜로세움도 볼 거예요. 정말요? TV에서만 봤는데. 미선 할머니는 설렜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여행책을 보고 일정을 짜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미선 할머니는 일기에 썼습니다. 내일이면 유럽으로 떠난다. 70세의 유럽 여행이라니? 정호 씨가 없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다.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파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소녀처럼 들떴습니다. 정호 씨, 정말 에펠탑이에요. 미선 씨가 기뻐하니 저도 기뻐요. 생강을 따라 걷고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고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파리의 낭만을 만끽했습니다. 로마에서는 콜로세움과 트레비 분수를 구경했습니다. 트레비 분수에서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뭘 빌었어요? 비밀이에요.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같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오래오래 함께하게 해주세요. 일주일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은 한동안 여행의 여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아요. 정호 씨와 함께라면. 그러던 어느 날, 미선 할머니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미선 할머니의 자서전을 정식으로 출판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판사 직원의 말에 미선 할머니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네, 정말 특별합니다. 68세의 첫사랑을 하고 결혼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거예요. 정호 할아버지도 미선 할머니를 격려했습니다. 미선 씨, 좋은 기회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미선 씨의 이야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미선 할머니는 출판에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68세 할머니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책은 예상보다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미선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다시 사랑을 찾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들의 편지를 읽으며 미선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책 출간을 기념해 작은 사인회도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미선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한 젊은 여성의 말에 미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사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사인회가 끝난 후 정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미선 씨가 유명인이 됐네요. 아이고, 무슨 유명인이에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아니라 미선 씨의 용기와 사랑이 만든 결과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 어느덧 두 사람이 결혼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4주년 기념일에 정호 할아버지는 미선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미선 씨에게 우리가 함께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네요. 짧은 시간 같기도 하고 긴 시간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4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선 씨를 만나기 전에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를 만나고 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꿈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미선 씨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 미선 씨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미선 씨, 그리고 고맙습니다.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정호가. 편지를 읽은 미선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정호 씨에게. 편지 잘 읽었어요. 저도 울면서 읽었답니다. 68년을 혼자 살면서 저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아니,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호 씨를 만나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매일 아침 정호 씨의 얼굴을 보며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잠드는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아요. 정호 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68세에 시작된 이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저도 사랑해요. 정호 씨, 남은 날들도 함께 행복하게 보내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미선. 두 사람은 편지를 교환하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희망이와 함께 작은 파티를 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지난 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했습니다. 정호 씨, 우리 정말 많은 일을 함께 했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거예요. 두 사람은 건배를 하며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다음 날, 미선 할머니는 그림 수업에서 특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호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그림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사랑이 느껴져요. 미선 할머니는 이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습니다. 볼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정호 할아버지의 손자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아 자신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저도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래?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손자의 결혼식에서 정호 할아버지와 미선 할머니는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야, 그리고 새로운 손녀야.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우리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하나뿐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어라. 나이가 들어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잊지 말고 매일 감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우리처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의 축사에 하객들은 모두 감동했습니다. 젊은 신랑 신부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미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 나이에 결혼했으면 어땠을까요? 글쎄요. 하지만 지금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나이에 만났으니까요. 정호 할아버지의 말에 미선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되자 복지관에서 황혼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선 할머니의 그림들도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관장님이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시회입니다. 특히 박미선 할머니와 김정호 할아버지 부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관람하며 감동했습니다. 특히 미선 할머니가 그린 두 사람의 뒷모습 그림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 저도 나이 들어서 이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사랑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관람객들의 반응에 미선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특별했습니다.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호 할아버지가 미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여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예쁘다는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미선 할머니는 쑥스러워했지만 행복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니.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선 씨, 우리 이렇게 90까지 걸을 수 있을까요? 걸어야죠. 100까지도 걸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 100까지 함께 걸어요.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희망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작은 강아지도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자 미선 할머니는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정호 할아버지를 위한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드세요? 비밀이에요. 다 만들면 보여드릴게요. 미선 할머니는 정성껏 목도리를 떴습니다. 한 코 한 코에 사랑을 담아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미선 할머니는 완성된 목도리를 선물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호 씨,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미선 씨가 만들어줘서 더 따뜻할 것 같아요. 정호 할아버지는 목도리를 두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따뜻해 보였습니다. 미선 씨, 저도 선물이 있어요. 정호 할아버지가 준비한 선물은 두 사람의 사진을 모아 만든 포토북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호 씨, 이렇게 많은 사진을 언제 다 정리했어요? 미선 씨와의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요. 두 사람은 포토북을 보며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행복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새해가 되자 두 사람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에 한 달 살기를 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미선 씨,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살아보는 게 어때요? 좋아요. 여행이 아니라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제주도의 작은 펜션을 한 달 동안 빌렸습니다.
희망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한 달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관광객이 아닌 주민처럼 살아보니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직접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가끔은 가까운 오름에 오르기도 하고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정호 씨, 이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은퇴하고 제주도로 이사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은퇴를 또 해요? 이미 은퇴한 나이인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서울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제주도에서의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또 가요. 내년에도. 네, 꼭 가요. 봄이 오자 미선 할머니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출판사에서는 북콘서트를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독자들이 직접 만나고 싶어 합니다. 북콘서트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미선 할머니는 부담스러웠지만 정호 할아버지의 격려로 수락했습니다. 북콘서트 당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미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의 첫사랑을 한박미선입니다. 미선 할머니의 인사에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미선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외로웠던 과거, 정호 할아버지와의 만남, 그리고 현재의 행복까지. 나이가 들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미선 할머니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시간에 한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평생 혼자 사시다가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북콘서트는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저도 다시 사랑을 찾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니 신기해요. 미선 씨 이야기는 특별하니까요. 68년을 혼자 살다가 첫사랑을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두 사람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어느 날 정호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미선 씨, 우리 버킷리스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두 사람은 몇 년 전에 만든 버킷리스트를 꺼내봤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해외여행도 했고, 자서전도 썼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이 이뤘네요. 그러게요. 이제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야겠어요. 두 사람은 새로운 목표들을 적었습니다. 증손자 보기, 금혼식하기, 100세 생일 함께 맞기 등. 욕심이 너무 많은가요? 아니에요. 꿈은 크게 꾸는 거예요. 며칠 후, 미선 할머니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건강하세요.
이대로만 관리하시면 100세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의사의 말에 미선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정호 씨, 의사 선생님이 100세까지 살 수 있대요. 그럼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100세까지 함께하기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미선 할머니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물을 무서워했는데 이제라도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나이에 수영을 배워서 뭐 하려고? 하고 싶은 건 다 해봐야죠. 정호 씨도 같이 배워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도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미선 씨, 이제 물이 무섭지 않아요? 네, 정호 씨가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조금씩 실력을 늘려갔습니다. 어느 날 수영장에서 만난 한 젊은 강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수영을 배우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하죠. 미선 할머니의 대답에 강사는 감탄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정호 할아버지의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진 것입니다. 할아버지,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미선 씨 덕분에 빨리 회복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우리 또 함께 걸어야 하잖아요. 2달 후, 정호 할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 다시 걸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어요. 겨울이 되자 미선 할머니의 책이 드라마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사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방송사 PD의 제안에 두 사람은 놀랐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드라마가 된다니? 신기하네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동의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당시의 감정들을 전달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정말 떨렸어요. 평생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미선 할머니의 설명에 작가는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되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실제 주인공들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부부도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보